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 시간에는 그 노바스코샤 NSISP 프로그램,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노바스코샤 주에 가장 주도인 그 헬리팩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팩스 지역에서 보통 그 어머님들이 아이 데리고 무상교육을 많이 오시는데 오늘의 주제는 헬리팩스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무상교육 제도란 부모 중 한 분이 어학연수나 컬리지를 다니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가 무상교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캐나다 전체 지역이 부모 중에 한 분이 대학교 본과를 입학하게 되는 순간부터 원래는 무상교육이 되는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대학교 본과를 가려면 IELTS나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학연수 때부터 무상교육 제도가 시행이 되는 지역이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헬리팩스 자녀 무상교육 제도입니다. 사실상 어머님들이 보통 본과에 컬리지에 입학을 해서 취업까지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 컬리지를 사실상 보통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어학연수를 하면서 자녀 무상 교육을 받는 건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어학연수를 진행을 하는 이 사설학원들이 요즘에 헬리팩스 자녀 무상 교육이라는 이 시스템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어머님들이 잘 보셔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헬리팩스 자녀 무상 교육으로 진행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제가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어머님이 같이 동반한 경우와 아니면 어머님이 주가 돼서 자녀가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에 따라서 비용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주 목적일 때는 아이의 공립학교 비용 부분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헬리팩스 같은 경우는 학생 한 명당 보통 한 8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보통 아이가 2명이면 공립학교 이런 학비가 한 1,600만 원. 보통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주가 돼서 이 어학연수를 다닌다고 할 때는 보통 1년에 1,000만 원. 그래서 1,600, 1,000만 원 이렇게 한 600만 원 정도 연애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생활비는 거의 비슷할 거고요.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건 이 체류 기간입니다. 보통 아이가 주가 돼서 이렇게 어떻게 어머니 동반해서 갔을 경우에는 어머님이 이제 보통 동반할 수 있는 그 비자 자체가 아이가 보통 학비를 낸 기준부터 해서 낸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머님이 주가 된 경우는 보통 어학연수 1년과 컬리지 2년, 그 다음에 졸업 후에 PCWP 3년까지 해서 총 6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비자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를 보통 많이 선택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헬리팩스 자녀 보상 교육 제도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헬리팩스에 도대체 어느 지역을 가장 많이 가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보통은 주도인 헬리팩스 주도인 다운타운 쪽에 보통은 많이 사설 어학원이나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다운타운 쪽은 사실상 조금 노후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신흥도시인 이쪽에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트머스 지역, 그리고 저희 캐놀 센터가 있는 베드포드 지역,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가장 많이 간 다운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크레이트 파크,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가장 많이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헬리팩스 자녀 무상 교육으로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차 렌트와 보통 집 렌트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정도 이상을 가신다라고 했을 때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사용하시고 나서 나중에 1년 후에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이걸 적절한 금액에 팔고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집 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용적인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원베드 방이 하나일 경우는 보통 한 1,200불에서 한 1,3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투베드, 보통 방 2개일 경우는 최근에 약간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1,500불이면 굉장히 큰 집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 한 1,800불, 한 160만 원 정도는 집 렌트로 비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캐노이에서 헬리팩스 자녀 무상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컬리지 본과 입학을 해서 나중에 이제 취업 후 영주권까지 취득하신 사례가 있는데, 자녀 셋인 어머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사실 상담받을 때는 저는 아이 키우면서 공부 못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한 1년만 조금 하고 올게요 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현재도 너무 적응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학연수 진행하신 후에 저희 그 노바스코샤의 가장 대표적인 컬리지 NSCC 컬리지에 ECE 과정을 입학을 하셔서 최근에 졸업 후 취업까지 하셨습니다. 예, 보통은 노바스코샤는 아시겠지만 졸업 후에 컬리지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만 되신다라고 하면 6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무상 교육은 사실 이제 몇 살부터 가능한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보통 캐나다 교육 제도는 킨더부터 12학년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 나이로 만 5세부터 이 킨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녀 무상 교육이 되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좀 어리다 라고 하시면 보통 데이케어 센터나 이런 데를 보내드는데, 이런 데는 보통 풀타임 아니면 파트타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헬리팩스 자녀 보상 교육을 만약에 예를 들어 내년 9월 정도에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현재 보통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어머님들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입학 허가 같은 걸 미리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보통 랜딩 서비스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9월 입학이라고 하시면 아이들 공립학교 입학 때문에 보통 한 달, 2달 전에 미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그 입학 허가 받은 입학 허가서라든지 학비된 내역을 갖고 나중에 아이들 그 자녀 무상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가서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이런 서류들을 내야 되는데요. 보통 아무래도 한 7월, 8월 중순에서 말 정도 요 안에 아무래도 좀 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마감되지 않은 학교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유학 휴직 제도를 활용해서 이 자녀 무상 교육까지 이제 받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사분들이나 실제 지금 공무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소속돼 있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보통은 어학연수 기간에만 유학휴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학위나 석사과정까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연수에 따라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확인해 보시는데, 보통 이 유학휴직은 이 사설 어학원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만 진행을 하셔야지만 이 유학휴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유학휴직의 또 장점은 아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녀 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부모님이 자녀 무상 교육까지 어떻게 보면은 유학을 하면서 자녀 무상 교육 제도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님들이 만약에 학교 입학을 해서 본과를 다니게 되면 배우자까지 취업 비자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유학휴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만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헬리팩스에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세인트 메리스 대학교라는 학교인데요. 보통 헬리팩스에서 가장 명문이기도 하고 이 동부권에서 MBA 쪽으로 3위권 안에 드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200년 이상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알트 개혁 쪽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휴직으로 지금 현재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헬리팩스의 세인트 메리스 대학교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헬리팩스 자녀 무상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많이 좀 도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매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다음 주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